태종 이방원. 되게 유명하죠. 풍부한 업적, 도덕적으로 의목을 만한 팩트들, 드라마 단골 소재인데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되게 잘하는 왕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큰 일들이야 큰 그림 그리고 단계 제대로 밟고 여러 과정 거쳐서 하는 거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방원은 작은 일도 본능적으로 상당히 로직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겉으로는 감정적, 속으로는 무지 이성적인 겉바속촉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먼저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때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몽주 죽인 사건. 그 유명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단심가와 이런 들어떠하리 저런 들어떠하리 하여가, 이건 대부분 알죠. 누구나 알아서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왕자의 난. 1차 난에서는 배다른 동생 방번방석 다 죽이고 2차 난에서는 형인 방간을 제거하죠. 다만 방간은 같은 배에서 나와서인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튼 왕자의 난도 자세히는 아니어도 흔히들 알고 있죠. 이것도 그다지 멋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세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한 일들. 뭐 세자 외삼촌인 민씨 사형제나 세종 장인인 시몬이나 정말 실하게 죽였죠. 여기서 너무 인간미 안 느껴져. 전 그래서 별로 이방원 안 좋아합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방원 좀 아는 거죠. 하지만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조사의 난. 이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일처리를 태종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사의 난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태종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간의 전쟁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동북면의 안변 부사였던 조사이가 신덕왕후의 원한을 갚겠다고 일으킨 난인데, 지금 해석으로는 이성계가 조사이를 통해 이방원과 붙었다는 썰이 대세입니다. 사항아는 자신의 막내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가 만든 조선의 왕자리까지 차지한 그 잘난 또 다른 아들놈이 너무 미워 벌렸던 부자간의 전쟁이죠. 합리적인 추측과 정황을 덧붙여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 금강산 관광을 핑계로 이성계는 조사의 뒷단에 슬며시 합류하고 동북면의 영웅 이성계의 인기에 그 동네 사람들은 조사의 군에 합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사이는 개경을 향해 돌격. 뭐 그겁니다. 자, 이제 이방원이 돼봅시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큰일이죠. 근데 사실 난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란군이 1만을 모았든 2만을 모았든 이방원 군사가 그거보다 적습니까? 또 팔팔한 무관들이 이방원 쪽에 한둘입니까? 싸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우선적인 상책. 또 상대 진영에 아버지가 있는데 너무 무력적으로 진압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라는 이방원은 먼저 첫 번째, 박순 보내기. 반란군 같은 건 분위기만 잘 타면 진격 도중 세력을 규합해서 그 수를 늘리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되도록 주변 규합을 막아야겠죠. 박순을 통해 세력 규합을 막도록 주변 수령들을 설득시킵니다. 두 번째, 이서와 서로대사를 통해 이성계 설득하기. 자기 아버지만 빼오면 조사의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이었겠죠.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위두개 다 실패합니다. 박순은 살해당했고 이서와 서로대사는 이성계를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마지막 방법인 무력 대 무력.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태종은 힘으로 싸우는 걸 제일 뒤로 미뤘죠. 세력을 줄인다면, 아버지만 떼올 수 있다면 굳이 전쟁은 필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최대한 규합 세력이 적어지고 이성계라는 구심점이 없어지면 더욱 승리는 쉬울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끝은 너무 허무하게 끝납니다. 조사이의 세력과 대척 중에 김천우란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가 조사이의 진영에 관군이 4만 명인데 기껏 1만 명인 너희가 라는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한마디로 조사이의 진영은 크게 흔들렸고 타형 방화 등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김천우 포로 이전에 100여기의 이천우 군사가 반란군한테 깨지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이성계 좀 찾아와봐 라는 느낌이 강한 움직임이라 전투의 패배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게 있습니다. 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는 더 이상 이방원을 거스르지 않고 죽기 전까지 그야말로 뒷방 늙은이로 삽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어디서 이방원 에피소드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는 척을 하는데 모자라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역사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법. 음모론을 살짝 등장시켜 조금 상상을 해볼까 합니다. 전쟁이 코앞으로 온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이기든 지든 인명피해, 군사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겨봤자 자신의 군사, 상대방의 군사도 결국은 자기 백성, 전면전은 피하고 싶었을 수 있겠죠. 박순을 보내 세력 확장을 막으려 한 것도, 이서와 서로대사를 보내 이성계를 빼오려고 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전면전 회피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위의 방책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전면전의 코앞에서 만약 이방원이 마지막 방법으로 김천우란 인물을 포로로 잡히게 해 관군 쪽의 상황을 적진에게 알려줘 지레 포기하게 만들고자 했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이방원은 세종의 장인이자 자기의 사돈인 시몬을 죽이고자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몬 명나라 파견 보내기부터 작전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큰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에피소드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포로로 잡혔던 김천우는 누구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한가요? 자, 이제 어디서 이방원 얘기가 나올 때 조사의 난을 꺼내세요. 혹 주변에 누군가 이 난을 아는 사람이 있어 김이 새면 김천우가 사실은 태종이 보낸 인물이 아니었을까? 나는 음모론을 꺼내십시오. 아마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선 당신을 이방원 전문가로 생각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